자, 우리 성경 일독학교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가입니다. 사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 사가 전체 중에 절반을 하겠습니다. 오늘요. 하게 되고요. 자, 일가 기억나나요? 일가 제목 뭐였죠? 구약 목록 이야기로 하 깨뜨라. 예, 이가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예, PhD 어떻게 봤죠? 예, 저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주 잘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화와를 보고 깨달은 원리가 뭐냐 하면은 너는 뭐예요? 나다. 너는 곧 나다. 예, 그 삶을 실천하라는 거지. 그 삶은 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탱해가는 원리로 사랑이라는 원리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너는 나처럼 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 뭐였죠? 3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무슨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처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과일들과 많은 먹을 것들을 다 주셨고 마음껏 먹고 또 다스리고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권한을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선악과를 거기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세우신 것은 네가 왕이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나다. 너는 내가 있어야지.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나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뜻을 받들어 섬겨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왕은 나다. 오늘은 이제 제4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책 많이 읽고 계신데 벌써 우리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욥기 읽고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예, 열광적으로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제 다시 민수기 읽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창세기 읽고 욥기 창세기 그 시대적 환경 배경에 따라서 욥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욥기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안 나가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강의는 창세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가 끝나면은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가겠죠? 예. 자, 오늘의 요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족보와 노아 홍수의 연관성 이해하기. 두 번째, 노아 홍수 공부하기. 예. 예, 다음 주에 이제 두 계열의 나라가 발생.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심. 이런 걸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2번 과정입니다. 자, 우리 스카치 테이프 여기 교재에 한번 보세요. 스카치 테이프가 뭐 하는 거 말씀드렸죠? 예, 연결 붙이는 거. 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왕사가 있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인같이 힘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 관점 1이었습니다. 가인계열과 셋계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셋계열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고. 셋계열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관점입니다. 셋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오늘 공부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족보용법, 족보용법입니다. 자, 오늘 셋계열과 셋계열의 정체성과 사명 부분까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족보용법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이렇게 막 기록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족보 볼 때마다 그냥, 아이고, 이거 계속 누구 낳고, 이게 안 들어와요. 사실은. 들어오기 참 어려운데, 근데 그 족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족보 속에서 주인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는 이제 그 주인공을 찾아내는데 우리 족보를 쭉 보면은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기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 여기다가 다 기록하면 여기 이거 넘쳐나 그래 기록 못해요. 그러니까 다 뭘로 하냐면은 누가 누구 낳고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쭉 해서 이런 족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역사가 창세기 5장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족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름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족보를 등장시킬 때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이러다가 쭉 가다가 누굴 얘기하냐면은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그 노아 시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요? 노아 홍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용법의 첫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스토리를 흘러왔다는 뜻이고 끝사람은 앞으로 그 스토리를 이어갈 다음 주인공을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한번 할게요. 아담 족보 5장에 한번 성경을 펴보면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보면은 5장에 보면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낳고 나오는데 아담부터 해가지고 낳고 하다가 5장에서 찾아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누굴까요? 예, 노아입니다. 노아. 예, 노아. 그래서 창조 때부터 창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해가 쭉 낳다가 낳고 하다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입니다. 노아. 예. 이렇게. 그래서 족보는 이렇게 창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역사를 약 1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한 장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한 장 안에.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성경이 넘쳐서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0장 거기 보니까 노아 족보 10장 적용해보기 나오는 노아 족보 10장은 뭘 얘기할까요? 누굴 찾아낼까요? 낳고 족보 쭉 가면은 누구 찾아낼까요? 노아. 노아에서 시작해가지고 낳고 가다가 찾아내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사실 10장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셈 계열의 족보를 쭉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지나서 11장인가에 보면은 11장 10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10절 11장 20절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예. 그래서 이 족보연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누구를 찾아내면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용법입니다. 그래서 족보용법은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엉뚱한 사람을 누가 낳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시인데 한시에 누가 낳고 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족보는 그대로 이어가는 그래서 족보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의 족보가 찾아낸 사람이 이제 노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노아가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살던 지역이 나오고요. 이제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노아 홍수를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화적인 요소로 생각해가지고 신화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많은 근거 자료들이 있다고 요즘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사실들을 먼저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실질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사실이었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 전 세계에 분포된 그 대홍수의 그 전설들이 있습니다.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수 설화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역, 또 이집트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의 고어, 태평양 여러 민족들의 민담,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 호주 뉴질랜드의 원주민, 유럽의 토착민들의 전설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설이나 설화 속에 그 각 나라의 전설과 설화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나라의 고유의 어떤 것들을 그 사실보다는 어떤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설과 신화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홍수 설화 부분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한 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노아 홍수에 대한 설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설화들이 다 곳곳마다 전 세계 다 세계 지도자잖아요. 여기에 다 홍수 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 설화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신화는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아 홍수 설화에 대한 설화는 오히려 실제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두 군데 있었으면은 우리나라에만 있었으면은 아니면 유대 사회만 있었으면은 이것은 그냥 그 사회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노아 홍수에 그 얘기들이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이것이 있었던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얘기들이 좀 달라졌지 이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길가메시라는 서판이에요. 이제 그 길가메시 서판은 그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50년 이상 그때에 그 고대 바벨론의 니느웨의 대도 한 3000년 정도 되는 그 서판이래요. 이 서판이. 근데 이 서판에 홍수 얘기가 있어요. 홍수 얘기가 무슨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배를 건조해서 가축과 야생 짐승들이 그 배에 올라온 후 배의 문이 닫혔다. 그 후 번개, 천둥, 지진, 지하수의 분출과 어둠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마침내 폭풍이 가라앉고 배가 땅에 닿았다. 그 사람은 한 마리 비둘기와 한 마리 제비 그리고 한 마리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다. 그 후 그는 배에서 나와 희생제물을 드렸고 신들은 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내주었다. 이게 이제 서판의 내용이 3000년. 이게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서판의 내용인데 서판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쭉 보면은 노아 홍수 얘기하고 거의 맞아요. 뭐 여기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 해가지고 신들이 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냈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세웠다 그럴 거고 여기 보니까 그 노아가 이제 그 물이 좀 말랐나 해가지고 내보낸 게 첫 번째 내보낸 게 뭐였었죠? 비둘기였죠. 비둘기는 갔다가 들어왔죠. 이게 못 저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비둘기하고 또 제비도 보냈고 그 다음에 까마귀도 보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건 있지만 거의 노아 홍수에 대한 비슷한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더 확실한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도 나타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용수 목사님이 이제 예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상으로 더 잘 자세하게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설화 속에 나타난 거고요. 역사 속에. 과학적 증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대홍수가 홍수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층입니다. 지층. 그 지층의 형성 과정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요. 일반 과학자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은 동일 과정설이에요. 동일 과정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일 과정설이란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이다라고 외치며 만물의 기원과 발달은 현재의 과정과 동일하게 과거에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점진적인 퇴적과 침식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한 비율로 있었고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의 지층이 수억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형성되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라는 것은 무조건 역사라는 것은 오래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수천억 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동일 가정설인데요. 지층이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가정설에 하면 태적 암층은 5,000년에 30cm. 5,000년에 30cm예요. 그러면 100년이면 얼마냐 하면은 지층이 6mm 사이, 1cm도 아니는 6mm 사이 이걸 나눠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층이 100년 돼야지 겨우 6mm 쌓인대요. 6mm. 이 사람들의 이론이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런 그 과학적인 가설을 깨트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자, 오랜 세월, 그러니까 동일 가정설의 그 지층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퇴적, 그 다음에 침식, 퇴적, 침식, 이렇게 돼서 이 지층이 어때는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얇은 것들은 먼저 밑에 퇴적되고 오랜 세월을 가게 되면은 퇴적층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관찰되는 퇴적층은 이렇게 형성이 안 돼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은, 지층이 어떻게 되면 시루떡처럼 형성이 돼요. 실제로는요, 가보면. 거의 다 지층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좌측에는 이쪽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 여기는 이 동일 과정설을 얘기해요. 지층이라는 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요만큼 쌓이려면은 100년에 6mm 한 요 정도까지 쌓이고 이렇게 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찰되는 또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 하면은 급속하게 퇴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퇴적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만 몇 억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퇴적층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세인트 헬렌산에 여기에 뭐냐 이제 그 화산 폭발이 났어요. 화산 폭발이 났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형성된 계곡의 느린 침식에 의해 계곡은 형성된다는 전통적 이론의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게 이제 세인트 헬렌산인데요. 여기가 뭐냐 하면은 세인트 헬렌산은 원래 그 워싱턴주, 그러니까 서부의 워싱턴주, 그러니까 동부에 가면 이제 워싱턴 DC가 있죠. 수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제 거기 동부의 워싱턴 도시가 아니고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라고 있어요. 주라고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워싱턴 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산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무너졌어요. 화산 폭발이라는 거예요. 막 대규모 화산 폭발이 났는데 여기가 원래 좋은 그 호수가 스피릿 호수라는 영혼의 호수라는 그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여기가 화산 폭발이라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제 화산 폭발이 세 차례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일어나게 됐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게 1980년 5월 18일 날 단 하루에 일어났는데 그 5월 18일 났고 그 다음에
1958일 날은 우리나라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던 바로 그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날 이게 터져가지고 쌓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월 12일 날, 이게 B층이 일어나고, 6월 12일 날 5시간 동안 일어났고요. C층이 언제냐면은, 2년 있다가, 82년 3월 19일 날 이렇게 C층이 형성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퇴적물이 해가지고 높이제가 뭐냐 하면은, 그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183m나 형성됐어요. 아니 183m 지층이 형성되려면은요, 동일 가정설에 의하면은 정말 수억만 년 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단 3일. 3일 만에 이렇게 퇴직층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퇴직층을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쌓여요? 시루떡처럼 쌓여요.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 가정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예요?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저희는 감사하게도 사실은 우리 강구 집사님하고 가져가고 저희가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퇴적층인데, 다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 안 생겼어요. 뭘로 생겼어요? 다 시루떡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소개할 때에 공원 안내서도 또 저희가 비행기 타고 이거 봤는데 비행기 타도 다 이게 동일 가정설 해가지고 수십억 년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형성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동일 가정설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이게 콜로라도 강이 흘러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퇴적층이 이 넓이가 보통 평균이 얼마냐 하면은 16km. 16km고 요 안에 흘러는 이 콜로라도 강은 100m에 100m.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게 넓이는 16km고 가장 넓은 데는 29km, 약 30km인데 그만큼 엄청난 넓은 거예요. 그런데 요 100m에 흘러는 이 강이 오랜 세월날 이 모든 16km, 이 30km나 되는 이 많은 것들을 긁어 나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동일 가정에서는 이 강이 흐르는 바람에 이것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퇴적층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콜로라도 강이 서서히 오랫동안 점진적인 침식 과정을 일으켜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었다는 학설은 1964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가정설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홍수라는 엄청난 양의 물이, 이게 우리가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예, 맞아요. 40일 동안 내리는 엄청난 설미나,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노래들 다 나오는 거 나중에 미국 가서 볼 거예요, 이거요. 근데 40년 동안 물이 흘러가요. 그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이걸 한 물이 휘고 나오는 바람에 이런 계곡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훨씬 더 동일 가정설보다 지구 급변설이 요즘 오늘날 훨씬 더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안에 살고 있는 하바수파이 인디언 전설에는 그랜드 캐니언이 전 세계를 덮은 노아 홍수에 의해서, 노아 홍수란 말 없고 그냥 홍수 후에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 거대한 물줄기가 만드는 협곡이라는 사실 외에는 합당한 설명이 어렵다. 예, 훨씬 더 과학적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있다는 얘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석탄의 형성이에요. 석탄의 형성. 석탄이라는 게 여러분 숯 만들어 보시 아시죠? 숯 어떻게 만들어요? 불태우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덮어야 돼. 뭘로? 덮어가지고, 예.
그래서 공기를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열이 가해져야지 숯이 만들어져요. 그냥 이렇게 나무 떼 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공기 때문에 이게 숯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숯을 만드는 게 똑같은 이제 석탄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석탄은. 그래서 석탄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은 석탄이 이런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석탄이 이제 나무 껍질이 나무 껍질. 나무 껍질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석탄이 되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였다는데 오랫동안 나무 껍질이 쌓이면 다 썩어요. 오랫동안 특별히 조금씩 쌓일수록 다 썩어버리고 없어져요. 나무 껍질은요. 석탄이 안 돼요. 석탄이. 그럼 지금 우리도 석탄 많이 찾아내야 돼 여기서도. 예, 근데 석탄이 안 되는 거예요. 석탄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석탄도 석탄이 되는 거는 대단히 나무 껍질들, 나무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것이 껍질가 돼가지고 그것이 토탄층을 이루어가지고 검은 물들들이 막 흘러가면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화산 폭발과 함께 그것이 흘러가면서 열에 가해져가지고 덮여가지고 그것이 석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은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런 대규모 석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석탄은 한번 찾아보면 대규모의 엄청난 석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대홍수에서 갑자기 이게 덮여지는 말미암아 홍수 때는 그냥 비가 위에서만 내린 게 아니고 밑에서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폭발해 가면서 그 열에 의해서 휩쓸려 가면서 열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덮였을 때 그것이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을 봐서도 이 지구상에 큰 홍수, 대단히의 화산 폭발과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는 이제 짐승들, 동물들, 이렇게 죽은 것들 같이 그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석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의 기원은 대홍수와 대격변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 이동되어 온 동식물의 유개체가 대량적으로 신속히 매몰되면서 압력과 열을 받아 형성된 거라는 게 그거 외에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 가정설이 얼마나 이게 과학이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던 동일 가정설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제 화석이에요. 화석. 유기체가 매몰되고요. 묻혀서 죽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암석리에 존재하게 되는데 화석은 가령 설미나 이게 물고기 봤는지 물고기 죽는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어릴 때 냇가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게 물이 내려가다가 물이 고일 때 보면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으면은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고기 잡기 쉬워요. 가다 놨잖아요. 그냥 손으로 다 잡아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거 잡아내는데. 이게 그냥 갇혀있거든요. 요만한 정도의 물이 고여있으면 거기에 그것도 얼마나 많이 몰려있는지 몰라.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부리고, 그것을 삶을 폭력하고,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다른 그 공동체, 하나님 없는 공동체와, 그 다음에 새 통해서 나오는 아들 에노스 그 위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았더라. 즉 예배 공동체, 하나님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쭉 역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과정 속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노아에 와가지고 이 셋의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 가인의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공동체, 힘과 권력에 다스려지는 그 공동체, 그 악한 공동체가 섞이면서 타락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즉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이런 홍수가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왜 일어났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인 계열과 하나님 없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의 삶을 따라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겠다는
올바른 인간의 가치, 즉 사람을 지은 가치를 그나마 보존해 가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즉 인간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즉 자기를 영광에 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을 갖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일반 하나님 없는 공동체와 섞여버려서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 유지하고 존속해가고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가정들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해가 들여와서 이 사람들로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른 인간으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었는데, 오히려 뭐냐 하면은 반대가 된 것이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심판이라 했는데, 얼마나 심판이냐, 밑에 그 마그마 끓어면서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면서 그게 핵겨울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는 하나님께 만드는 그 온전한 지구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 그 워터층, 물층이 완전히 깨질 만큼 내려버서 40일 동안 비를 내는 말미암아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지구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로 갈라지는 어떠한 것도 동일 가정 이동설에서 몇백 년에 얼마씩 30cm 이렇게 갈라지는,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닌데, 그렇게 갈라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쪼갤 수도 없습니다. 그 판이요. 그 판은 지진에 의해서 쪼개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들. 지금 곳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고요. 이게 나오네. 이게 핵겨울 현상이에요. 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하여서 태양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냉혹한 그 추운 빙하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노아의 방주인데요. 방주가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노아 홍수가 얼마 동안 기간이 시작되냐면은 1년 열흘 동안에 홍수가 있어요. 비 내리고 물 들어가고 하는데, 그 오랜 그 비에 그 40일 동안 비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었냐 하는 부분들을 이 어느 대학에, 포항공대인가 어느 대학에서 이거 실험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는 얼마나 크기냐, 설명을 이거 좀 봐야 돼요. 얼마나 크기냐 하면은 이 방주가 138m, 그러니까 축구장 넓이 정도 되는, 축구가 조금 더 넓죠? 이런 그 넓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22.5m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노아 홍수 기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2월 17일 했다. 2월 27일 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년 열흘 동안 방주에서 있게 됩니다. 자, 실험 결과, 아까 전에 그 배를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견딜 수 있는가 실험했는데, 요상하게도 이 방주의 크기가 보건 안정성에 아주 탁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즈가, 그 다음에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에, 우리 세월로 보게 되는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근데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에 탁월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과학적인 실험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실험들. 자, 이런 물의 증발, 빙하 형성, 조산 운동, 현재 지구상에 많은 염호들, 소금, 그러니까 지금 호수가 소금 호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왜 거기 산 꼭대기에 소금물이 있어요? 이것은 그런 엄청난 바다에 해오리가 흘러가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남은 게 소금 호수예요. 그렇게. 이런 호수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색 공동체의 존재의의가 뭐냐, 색 공동체의 존재의의는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책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즉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받들 참다운 인간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새 공동체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얘기에 대한 사명을 갖는 것이 새 공동체의 존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 공동체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바로 새 공동체의 존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은 네피림이라는 장부라는 특이한 인종을 생산해냈고 특이한 인종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다스려지고 강압하고 강탈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 찼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새 공동체에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존재의도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 공동체 즉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가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사명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은 절대 힘과 권력과 함께하는 가인 공동체의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동화되어서 예배 공동체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섞이면 죽는답니다. 섞이면 죽는다. 예,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가치를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잘 안내해야 할 책임이 예배 공동체에 있다. 이 공동체가 세속 공동체와 섞이면 뭐예요? 심판이다. 노아 홍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속적인 성경 안에서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즉 섞이면 안 된다. 그 사명,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언제 왔나? 바로 이렇게 섞여서 죄악이 관영될 때 심판이 온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공동체를 붙들고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고 또 노아 홍수는 사실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생각들 또 이성적인 사고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설명받을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새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끝까지 예배 공동체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